그리고 제 밑에는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가지고 그렇게 울고 불고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지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셨다네요. 딸도 자식이라는 저희 아빠의 설득으로 저를 낳은 후에는 영재 막 태어난 빨간 핏덩이를 앞에 두고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미우셨다네요? 그 후 34살 저 기억은 없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다 보니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제 남동생을 임신한 후 저는 그 어린 나이 4, 5살의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가졌을 때 아직 마이너스 성별을 알기 전 아들이어야 한다는 집념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로 가슴팍이 아플 만큼요. 그러다 산부인과에서 들은 왕자님입니다라는 말 한마디 덕에 그 아프던 가슴이 씻은 듯이 나았었다고 하셨어요. 동생이 태어난 후 저는 대놓고 엄마한테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누워있는 동생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서 쓰다듬고 만져보다가 남동생을 올리기라도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머리를 발로 밟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셨어요. 아빠는 아들이든 딸이든 평등하게 키우셨습니다. 허나 저는 아빠한테 가서 엄마가 저에게 한 행동들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입이라도 뻥끗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으니까요. 점점 저는 소심해져 망갔고 구석으로 숨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와 반대로 제 남동생은 엄마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덕분에 기가 면서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자기가 배우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다는 빌미로 써있는 제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과격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는 박수를 치며 제 남동생을 칭찬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잘한다. 이러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제 또래 여자애들, 학교에 같이 다니는 여자애를 모두 다 저처럼 집에서 이런 대접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말을 안 해서 일뿐이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남들보다도 크고 성장이 조금 빨랐던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첫 생리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가 더럽다는 듯이 너 같은 것은 너무 잘 먹어서 발육이 빠른 거야. 어디 가서 내색하지 마라 부끄럽다라고 저에게 말하셨고 그래서 저는 초경을 하는데요. 자가 된다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동생에게 엄마는 엄마 눈을 이만큼 찢어서 우리 아들 집어넣어도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말했고 저한테는 언제나 차가운 시선만 주셨죠. 동생과 제가 말다툼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동생 앞에서 저는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겨 맞아야 했어요. 한 번은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희 집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엄마의 저에 대한 심한 말과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침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등교하고 있는 저를 쫓아와니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다 먹어버려서 우리 귀한 아들이 밥을 남겼잖아 하시며 학교 앞에서 제 교복을 다 찢고 뺨을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덕분에 전 학교에서 엄청난 유명인 사가 돼 버렸죠. 친구와 놀다가 조금만 늦게 와도 그 친구 집에 저를 끌고 가서 그 친구 부모님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저를 지근지근 밟으시면서 다시는 우리 딸이랑 놀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제 입술은 다 터지고 눈은 항상 멍들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흔한 친구들과의 추억조차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가고 싶던 대학에 제발 울며 보내달라고 했었지만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뺨을 왕곡으로 때리시면서 못 보내준다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 일로 인해 이모들이 저희 엄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애한테 그리냐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딸이랑 아들을 차별하냐고 하면 내내 새끼 내 마음대로 키우지도 못해? 라고 소리 지르셨죠. 그리고는 저한테 너 같은 이 태어나는 바람에 나만 나쁜 됐잖아. 널 진작에 지웠어야 됐는데 왜 너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결국엔 아빠도 엄마가 저에게 그리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가 엄마를 말리고 저를 감싸면 엄마는 여보, 시어머니가 내가 이 가졌을 때 하셨던 짓 생각한다? 내가 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 당한지 알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를 감싸고 돌 수가 있어? 딸 가졌다고 당신 엄마가 지려할 때 내가 지우자고 했잖아. 당신 이 말려서 낳은 거잖아. 난 싫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매일매일 이 엄마와 아빠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정말 질린다고 정이 떨어진다며 집을 나가 버리셨고 몇 달 후 엄마 입에서 아빠가 바람이 나서 새 살림을 차렸다는 말을 듣게 됐네요. 그 후로 엄마 아빠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됐고 아빠의 빈자리 때문인지 엄마 남동생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다 큰 남동생에게 우리 아들 엄마 오늘 너무 무서워 용 오늘 같이 자용 하면서 안방에서 함께 자는 건 기본이었어요. 남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엄마는 며칠간 농곡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동생 대학 가야 하니까 저한테 직장 생활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엄마한테 갖다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동생은 원하던 대학에 갔고 그렇게 저는 제 동생 학비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사회에 나와 울며 힘들게 번 돈 100원짜리 하나 빠짐없이 엄마가 가져가셨고 동생 학비 보대주고 남은 돈은 엄마의 용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비도 없던 저는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직장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걸어가야 했고 직장 동료들과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혼자 도시락을 싸가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마땅히 먹을 장소가 없어서 혼자서 복도에 나가서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어야 했죠. 20대 중후반이 되어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났고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도 저희 엄마는 내 딸을 가져가는 대신 우리 집에 뭘 줄 생각인가? 내가 이 기집애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 그 돈, 자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쳤냐고 엄마한테 번 돈 다 가져다 주지 않았냐고 소리 지르면 남편들 사람 보는 앞에서 입하고 소리 지르고 무안 주셨어요. 정말 남편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했습니다. 모은 돈 하나 없고 학력도 직업도 변변찮은 저를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저희 남편 또한 그간 집안의 가장 노력하느라 애썼다며 이제부터 본인이 제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고요. 그렇게 좋은 시댁과 남편이었지만 저는 어릴 적 그 상처들까지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 밖에 꺼내려고 하면 자꾸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또 어디에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던 천사 같은 제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엄마에게 그간 따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새차를 한 대 사드리며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입고 병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나이 들면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복수해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정말 어렵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친정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엄마는 그냥 시큰둥하게 한번 싸질러 놔봐야 내가 널 어떻게 왔는지 이해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친족이 고 유산까지 보인다는 말에 신경을 엄청나게 쓸 때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는 내각의 모임으로 입학 -3일 논리 가는데 그동안 친정에 와서 동생 밥 좀 차려주고 청소 좀 해라라고 하시더군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유산도 있고 왜 가서 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남동생은 손발이 없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럴까 무슨 욕을 하시면서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산후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한테 죽어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싫었게 듣며 남편은 그런 저를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단 한 번도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친정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산후조리를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네 남편한테 들었지? 산후조리는 내가 해줘야겠다. 네? 듣긴 했는데 전 싫어요. 그래, 내가 더 키울 때 좀 못되게 군 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오면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조리해줄래니까 걱정 말고 오거라. 엄마 못 믿니? 산후조리는 그래도 엄마 한 대 받아야지. 불편하게 시어머니 한 대 받을 순 없잖니. 친정 엄마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엄마의 낯선 친절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가 시집가고 애를 가지니까 느끼는 바가 있으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다시 이야기한 후에 산후조리를 엄마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애를 낳고 집에 가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랑 남편과 아이를 반겨주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장모님 그럼 잘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용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내민 후에 다시 회사 일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시더니만 미역국은 끓여줄 수 있다. 하지만 나도 개인 생활이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 이상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도우미 아주머를 불러라. 그리고는 남편이 준 봉투 안에 있는 돈을 다 세어보신 후에 그 봉투를 던지기면서 너 지금 나랑 장난하나? 아무리 친정 엄마라도 돈 100만 원으로 때우려고 해?
다른 부모들은 3,400 받는다는 게 나는 200만 받을 테니 네 신랑한테 말해라. 돈 더 잘 벌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볼 일 있으시다면 나가시더군요. 엄마가 나가시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낳았다고 챙겨주시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해서 월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500, 600 정도를 벌어옵니다. 평균 500 정도를 벌어오는데 친정에서 그걸 아시고는 자꾸 생활비를 바라셨었죠. 그래도 달에 20만 원씩은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응 이렇게 산후조리를 핑계로 용돈을 받아내려고 하셨던 거겠죠.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낯선 어떤 여자가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대요. 제 남동생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잘난 남동생. 결국엔 인생 쓰레기 돼서 대학도 졸업 못하고 군대도 이루고 이뤄서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 나이 먹고 군대 가는 게 무서워서 지금 같이 사는 여자 임신 3번 사서 면제 받을 거라 더군요. 엄마가 밤늦게 글을 보고 오셔서는 저한테 얘 올게 될 애라고 맛있는 게 사주고 용돈 주라고 하시더군요. 이 동생 뒷바라지 해줄 여자라고요 하 정말 기도 안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빨리 여기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회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니까 왜 그러냐고 묻는데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끝나고 꼭 내일이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그렇게 혼자서 영 아무 소리 없이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남동생이랑 여자친구가 미친 듯이 다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 안 그래도 좁은 집구석 애니 누나 와서 더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 결혼하고 분가할 거 아니면 너랑 못 산다라고 여자가 소리 지르고 성격 쓰레기인 남동생도 지지 않고 무슨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더이다. 그렇게 한참을 다루더니만 여자가 모든 짐을 사서는 나가버렸고 남동생은 다 제 때문 나면서 저에게 한참을 또 쏟아내더군요. 우리 아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울고불고 저는 혹시라도 저까지 소리치면 아이가 더 놀랄까봐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지 별로 안 된 몸이라 오한이 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문 열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인가 싶어 귀를 쫑긋했는데 엄마 와서용? 라는 남동생의 말이 들렸고 그래 엄마 왔어 용하는 엄마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은간니? 누구? 지연 이 집에 갔어? 저 이 집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분가 안 시켜주면 절대 나랑 결혼 안 한대 엄마. 나 분가 시켜주면 안 돼? 기다려. 계획대로만 되면 더 분가 시켜주는 건 일도 아니야. 조용해 엄마. 제 이 듣겠다. 아,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계획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제발 지금 당장 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놀랐는지 그 문자를 받고 알겠다고 지금 출발한다고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아이를 맡기고 짐을 다 싼 후에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엄마가 장서방 우리 딸이 아직 불편해서 그러나 보네. 내일이면 좀 적응할 건데 벌써 데려가는 게야? 라고 하시는 말씀 싹 다 무시하고 남편한테 당장 가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을 핏덩어리 아이를 안고 오열하며 힘들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 대신 바란 200만 원과 어릴 적 당했던 서러움들을 포함해 계획이라는 말을 들은 것까지 남편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면서 다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남편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남편이 증거를 잡아서 고소하자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찌 알아낼 수 있겠나 했더니 계획을 말해주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걸어대 저도 그 대화 내용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늘 많이 놀라셨죠? 지금 아내랑 같이 잠시 들르겠습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도 할 말도 있고 오게나? 저희는 전자상가를 잠깐 들른 후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가자마자 저희 남편 저희 엄마한테 우리 아내가 이상하게 친정이 불편하다고 자꾸 그러네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지내다가 친정에서 자려니 적응이 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만 아내랑 같이 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적게 돈을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 아까 제가 드렸던 봉투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제가 여기에 2배로 채워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얼씨구나 하시며 복로를 내미시더군요. 그러면서 작은 방에 저와 남편이 잘 수 있게 마이너스 이불도 팔아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저 혼자 있을 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남편이랑 저는 밤밤이 깊어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해야 했기 때문죠. 우리 엄마, 코 고는 소리 정말 심하십니다.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밤이 깊어지니 두 모자의 코 고는 소리가 작은 방까지 들리더군요. 저랑 남편은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아까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CCTV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하나, 작은 방에 하나, 그리고 복도에 하나 초소형 카메라로 액자 아래에 숨겨놓으니 감쪽 갈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이 되니 엄마한테 불이 나게 연락이 와 있더군요. 남편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더니만 장모님 어제 저희 아기가 너무나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가느라고 새벽에 나왔어요. 경황이 없어서 차마 말씀 못 드리고 왔네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현재 입원 중입니다. 저희 영아의 병원 이름이랑 병실 호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짜로 병원명과 호수를 문자로 보냈고요. 혹시나 그 병실 찾아와서 왜 거짓말했냐고 엄마가 난리칠까 걱정이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는 돈 안 되는 일이면 저한테 관심도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역시나 바빠서 못 간다. 퇴원하고 연락해라라는 문자가 왔고 그 후로 가끔 퇴원해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동안 저와 남편은 핸드폰 볼륨을 최대한 키워서 두 모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 날에 제 남동생이 엄마한테 아모야 계획 틀어지게 생겼잖아라고 하더군요. 그걸 듣고 엄마가 기다려 퇴원하고 다시 오게 하면 돼라고 했고요. 그런 대화 말고는 딱히 특별한 건 없어봐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엄마 누나 말고 지연이 상대로 하는 건 어때? 지연이 너 지연이 임신시켜서 군대에 면제 받는다며? 아니 군대 면제보다 난 돈이 더 급해 지연이랑 결혼하고 사망보험 드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 계획을 지연이한테 시행해보자. 그래 그런데 지연이가 면허가 있던가? 내가 면허 따게 하면 되지 요즘엔 일주일에도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곳도 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났다고 오히려 사건 수습도 쉽지 않을까? 그래? 그럼 지연이한테 당장 연락해봐라.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결혼하자고 해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계획이라는 걸 구체적으로는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제 사망보험금을 노렸다는 건 확실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너 여기 있으라고 저한테 말을 한 후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당장 사돈댁 가셔야겠다고 연락을 받으신 어머님 아버님, 놀라셔서는 당장 가겠다 하셨고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 정말 순식간에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CCTV로 생생하게 지켜봐야 했었죠. 남편은 시부모님께 아까 봤던 영상 녹화본을 들려드렸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그걸 들은 시단 시부모님, 당신은 인간도 아니라고 엄마에게 말씀하시자 저희 엄마, 고라다고 폭풍 눈물을 흘리시대요. 인간 쓰레기 제 남동생은 제 남편을 한 대 때리려는 듯 손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점 많으시던 우리 아버님, 제 남동생 싸대기를 미친 듯이 가셨고 그걸 보고 저희 엄마 우리 아들 귀한 우리 아들 하면서 제 남동생을 꼭 끌어안고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라면서 오시는 대화 진짜 황당하대요. 저희 시어머니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이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주칠 일 없도록 합시다 가자. 아들여보 갑시다. 그렇게 3명이 나간 후 저희 엄마와 남동생 둘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동안 서 있더니만 CCTV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몇 분 뒤 CCTV 화면이 깨져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산후 도우미 구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면서 연가를 쓰고 제 옆을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네요. 남편도 그 옆에서 피곤했는지 자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막막하면서도 저희 시부모님, 남편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이 시애미한테 힘든 거 다 말해라. 내가 지켜주마라고요. 참 좋으신 분들과 가족이 돼서 너무 행복하면서도 눈물 만납니다.